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GPU 5만 장은 망상이다. 그렇게 외치던 나경원 의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누가 망상입니까? 현실이 누굽니까? 나경원은 말했습니다. AI, 불가능하다. GPU 확보, 허황된 공약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공약에서 GPU 5만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 바꾸기, 이쯤 되면 코미디 아닙니까? 비판은 했지만 준비는 안 했고 결과가 나오자 성과를 도둑질했다라니. 이게 정치입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엔비디아와 직접 협력해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의 AI 인프라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망상이라던 그 말, 이젠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불가능해 보여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못한다던 사람은 말로 끝났고 된다고 믿은 사람은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GPU 26만 장, 이게 바로 행동으로 증명한 참교육입니다. 정치가 말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라면 지금 누가 진짜였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GPU 5만 장은 망상이다. 이 말, 이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망상은 국민의 가능성을 무시한 그 말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료 챗GPT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정말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운영 전략이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GPU 국내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 또 제대로 막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브랜드화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는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멍청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구분에서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당당한 주역임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며 정쟁에 몰두했지만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비현실적 숫자 누름이라 조롱했던 GPU 5만 개 확보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은 5배를 초과 달성하며 지켜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기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 26만 장 규모의 GPU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GPU 확보 공약을 통찰력이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인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죠.
삼성전자 임원이던 양양자 전 의원은 AI의 공약은 빈 깡통이라며 공약서를 찢었고,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GPU 5만 개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AI 정책이 계속 들어주세요. 이재명 후보 GPU 5만 개 확보 자체가 불충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AI 기대를 보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임원이던 양양자 전 의원은 AI 공약은 빈 깡통 공약이라며 공약서를 찢었고, 나경원 의원은 GPU 5만 개 확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AI 정책이 멍청한 발상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비전과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웠으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없겠지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정치와 더 나쁜 세상을 만드는 정치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정치가 통찰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 미래가 바꾸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쟁에 중독된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익을 훼손한다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눈부신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지방선거가 전쟁터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의힘을 위해 싸우는 병사입니까? 전쟁 같았던 내란 사태에서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했는데 국민을 왜 누구 맘대로 전쟁터에 동원하려 합니까? 국민이 국민의힘의 전쟁터에 동원 대상입니까? 보수 논객인 조갑재 씨는 한국 구호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갑재 씨의 말대로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서 책임 있는 보수에서 구정치로 한참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바퀴벌레가 될 것인가, 책임 있는 보수가 될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 전쟁이라 선언하며 국민의 총칼로 이어받은 독재의 전통을 잇겠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좀 고마운 건데 얘들이 우리나라 국뽕 영상을 올려갖고 우리나라한테 감사하고 막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왜 이러지? 한번 봐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을 미래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었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AI,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저거요, 우리 정부가 만들었으면 내란들한테 욕먹었어요. 그 정도로 국뽕을 막 했는데, 한 가지 오게티는 이제 성우도 우리나라 네이티브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저 목소리가 젠순왕 목소리입니다. 젠순왕 목소리를 AI로 생성해서
입힌 거예요. 아, 정말?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젠수랑 목소리가 저래? 젊네? 목소리가 지금 불만이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근데 그런 생각 못 들었네. 되게 잘만 들었네. 네. 그냥 목소리에 불만이 있다고? 너 그냥 모른 척하지 뭘 얘기해서 사람 얼굴 빨개지게 만들어? 저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학교 다닐 때 스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렇게 나라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저게 애국이었던 거예요. 엔비디아를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래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많이 사주니까요. 아니, 엄청난 바이어잖아. 아니, 지금 막 줄 서 있다면 그거 살라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이제 걸러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물론 GPU 확보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빨리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죠. 그러자 젠슨왕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 공식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26만 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이 세계 3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이긴 한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는 사업 파트너, 그리고 이제 큰 그 바이어를 잡았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를 주요 고객으로 이제 확보를 했다. 맞아. 나 돈 받고 파는 거요. 심지어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네. 정가로 우리가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너네 먼저 얘기해서. 줄게, 이거죠, 납품을. 그리고 저런 영상 할만해. 개 비싸. 저게 싼 게 아니에요. 개 비싸 또? 개 비싸. 블랙웰 저거 한 26만 원 사면 한 15조? 뭐 이 정도 좀 해요.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사줄 때도 없네. 그쵸. 그 정도의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해서. 그럼. 사갈 수 있는 기업체가 대부분 중국 아니면 미국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이제 한국의 그 대기업들 정도나 돼야 사들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5만 장 정도를 정부에서 사기로 했는데. 국가 단위에서 그 정도 GPU를 사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영상인 거니까 자기네 광고 영상인 거라서 심지어 광고 영상을 올렸더니 한국인들이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조회수가 막 50만 원을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고객 사냐라고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아부할 만한 거죠. 역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윈윈인 거라고 보면 되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이제 구글, 오픈 AI 이런 이제 대기업들인데 사실 구글이나 오픈 AI도 자체 칩을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자기 칩을 좀 그쪽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좀 칩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또 이제 가장 큰 기업들이 있는 중국 같은 돈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칩 생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픈 AI 엔비디아로서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당장 AI의 강국으로 나가려면은 이 칩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윈윈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네, 윈윈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이거 파는 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우 유튜버 같은 느낌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26만 장. 분석해서 실컷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구구 유튜버라 그러면 정상근이 뭐가 돼요? 고맙다고 하면 되지.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지. 어쨌든 지금 댓글에서는 강선범 사과해가지고 목소리. 아니요, 젠슨왕도. 얼굴 뜨거워. 젠슨왕도 고마운 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몰아주는 이유는 스타크래프트 그 얘기하고 맥락이 닿아요. 자기네 제품을 가장 빛낼 수 있는 나라, 자기네 제품 가지고 가장 다른 나라한테 귀감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와 대박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프라의 문제인데 칩을 사가서 잘 쓸 수 있어야 사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가봐야 그냥 고철더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돈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거 알아서 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한국처럼 이른바 이제 젠슨왕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피지컬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피지컬 AI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잖아요.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AI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소비자들한테 와닿으려면 결국 그 칩이 로봇에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고 공장에 들어가서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동할 수 있는 그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자동차, 공장, 제조업 현장 이런 데가
다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칩이 제대로 가서 자기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꼽아보자면 사실은 원래는 중국이면 더 좋았겠지만 지네들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는 못 팔게 하니까 그럼 결국 이제 한국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기회를 잡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할인이 없었다는 거. 할인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제값 주고 개 비싸게 산다는 거. 쟤들이 저렇게 엔비디아가 뭐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는 네. 거. 우린 저 영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 어쨌든 뭐 개 좋은 칩이니까 개 좋대요. 개 비싸게 사야죠. 네, 그래서 저기 뭐 서로 살라고 난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GPU 5만 장을 공약을 걸었는데 26만 장이면 무려 520% 초과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5만 장을 공약을 할 때도 우리 내란당하고 펜코당에서는 아주 그냥 비웃으면서 씹어댔었죠. 그쯤에 으뜸이 이제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나 이런 거 자기가 이랬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영상 한번 보세요. 셋째,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운영 전략이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저 나경원의 저 말을 조금만 뭐 몇 가지 이제 손질해가지고 내보내면 이번 엔비디아 협업 성과에 엄청난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네.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안 보시면 쪽팔린가? 거꾸로 생각하면 왜 됐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전략 비축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맹으로서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기술적 그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네. 그 정도의 칩을 주는 거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입증한 거죠. 그렇지. 저 말이 다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네. 있다. 지금 댓글창에 계속 지금 숨기기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쌍욕들이 막 너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지금 3배의 채팅창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찬이님 감사하고 기분 좋다 하셨고 보스 형님 TV님도 당신 머리가 고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만장 택도 없다. 이재명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너의 지금 정책 노선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520%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나경원이니까 저럴 수 있는데 저걸 갖고 최소한 입은 다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일반 인간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창피하니까. 그렇지. 나경원한테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네. 나경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이 도둑질을 했다고 지금 올려놔요. 뭘 도둑질을 해요? 이렇게 중간 내용이 이거예요. 중간 그대로 딴 거예요. 뭐 뺀 거 없어요. 앞뒤를 뺀 거지. 자,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 젠스랑 이재용, 정의선의 깐부 회동에서 엔비디아가 공급 방침을 발표한 거고 이걸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성과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거는 민간의 성과를 훔치는 성과 위조고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후속 대책 마련하라.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전에 이 GPU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업인들이 치킨 먹다가 이걸 성공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경원 본인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 페이스북 그 게시물 안에도 네. 교묘하게 사실관계 비틀기가 있는데 치킨 회동은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전 세계를 향해서 펼치는 광고파이잖아요. 네.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날 저녁 주요 뉴스에 다 나갔는데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심지어 그 치킨 결제도 이재용이 했어요.
골든벨은 절실하게 울리고. 상품 안 드리고 광고를 겁나 세게 했는데. 바나나 우유 한 10개 나눠주고 말이야.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 광고 홍보를 위한 장치로 활용을 한 거지, 실제로 거기서 무슨 뭐 사인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MOU가 맺어졌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26만 장 공급 발표를 어디서 했느냐? 에이펙에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5만 장은 정부에서 직접 구매한다. 라고 다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 잘 비비면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으면 다른 나라도 다 하죠. 인도도 하고 사우디도 하고 뭐 UAE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엔비디아는 UAE에는 공식적으로 칩을 안 팔아요. 오. 사고 싶어도 말하자면 사가서 뭐 할 거냐는 거지 말하자면.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전략 무기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비전이 없는 데에서는 그걸 사와봐야 그냥 고철이다. 네. 근데 장기적 비전을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서버린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적이 있는 AI를 우리가 만들 거고, 그걸 위해서 AI 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을 해가지고 정책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연간 단위로 몇만 장씩 구매하는 계획을 세울 거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거고, 다 했으니까, 그걸 보고 와서, 그러면 여기는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가 얘기했던 얘기를 뒤집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뭐 소프트웨어 없이 뭐 하드웨어만 있으면 고철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마디 한 거 갖고 뒤에다가 쫙 써놔요. 그러면서 GPU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전기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 어떻게 할 거고 뭐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거고 그거 못 할 거다라고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너만 없으면 대한민국 잘 돌아갈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또 저거 성공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GPU는 우리나라 게 아니지 않느냐. 미국 덕에 성공한 거 아니냐. 자화자찬하지 마라. 성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미국이 해준 거지. 뭐 그럼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아우. 그 쟤네의 기본 심리죠. 뭐 이제 50년 이래로 우리가 미국 지원받아가지고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네.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그렇지. 우리는 아니면, 일본보다 열등한 민족인데 네.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준 거다. 니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일본 형님 뒤에 꽁무니 잘 따라다니면서 해야지 잘난 척하면 큰일 난다. 그거지. 50년 동안 해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걸 또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PC방에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한 거. 중국인 좋은 일만 시킨다고 이런 얘기 또 하겠죠. 아우 진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우 자 우리 최이송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21달러 살았네 고마워요. 그러면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또 헛바지를 하고서도 또 뻔뻔하게 도둑질이면 이따위 얘기하고 내란당 이 내란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지들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GPU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왔었는지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당에 있을 때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위원장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에요. 사실은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 GPT가 출시된 날인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잤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U 구입 예산 1,00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 피지컬 AI 뭐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과기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과학기술 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이 분야는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구부총리가 또 마침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AI 혁명. 준비된 부총리시더라고요. 짜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하고 약간 허물없이 지내잖아요. 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수학 형님으로 모셨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주군이었죠, 주군. 아이, 재밌는- 도와준 거지. 재밌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렇게 허물없이 지내고 사실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군가가 저렇게 허물없이 대하면은 윤석열 같은 애였으면은 옆에 못 앉혀놓거든.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그래. 그러니까 검사 선배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 초기 때 뭐 김건희 관련돼서 연락을 줬는데 그 이후로 그냥 싹 그러니까 연락 끊어버렸다고. 성격이 못된 놈들은 저렇게 못해요. 아무튼 호탕합니다. 저렇게 허우러 지내는 모습 봤는데 저걸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 인류 밑에 인류가 모이고 삼류 밑에 삼류가 모인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무식한 삼류 보스가 멀쩡한 참모도 삼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그 과학기술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줄여놨다가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그러더니 그 와중에도 GPU 예산은 1,000원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지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윤석열이 단순히 무식해가지고 저렇게 여기 과학기술 예산이라든지 GPU 예산, AI에 대한 아예 그냥 관심 없고 다 덮어버리고 골짜기를 만들어버린 거. 일단 윤석열은 복지는 복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요만큼만 있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인간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인간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과학도 마찬가지. 맨날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과학 예산이 쓸데없이 씌워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본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저 새끼는 도둑놈들이라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카르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저변에는 그 카르텔 얘기한 게 그 주변에 있었던 뉴라이트식 사고가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걔들의 주장은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 이런 과학 선진국들이 그 과학자들 노벨상 뭐 많이 받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사다 쓰면 된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 우리나라에 쌀 재배할 필요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놈들 생각을 받아갖고 무식한 놈이 거기에 뇌가 전염이 돼갖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갖다가 천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뭐 이른바 그 소버린 AI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또 소버린이었어 또? 그 국적을 가진 AI 심화 과정입니다. AI가 중요하다는 거를 AI 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윤석열 정권의 반응이 딱 그거였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미 늦었고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이미 늦었고 아니 중국이 뭐 딥시크니 뭐니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간다고 우리가 잡을 수 있냐?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아니 어차피 뭐 쌀이고 뭐고 농산물도 그냥 다 사다 먹으면 되지. 애초에 우리가 지금도 다 사다 먹지 않느냐. 네. 자금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냥 싼 거 사다가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기도 똑같이 적용했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 만들면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우리가 뭘 그 힘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맞아요. 그거 다 헛돈이다. 예. 딴 데다 써야 된다. 그 복지에 대한 개념 접근이랑 진짜 똑같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AI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네. GPU 사들이는 거를 정부 주도로 지금부터 예산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강조를 했던 거고 예. 그때부터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에서 계속 그 소버린 AI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이 지원해가지고 우리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언어 모델이 다르잖아요. 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한국어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그냥 갖다 쓰면 그냥 번역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유 지금 챗GPT 해봐요. 얼마나 구멍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주체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당시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왔는데 그 정동영 장관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과기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 야당이랑 짜고 지금 예산 타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 그래서 쌍욕 먹었대잖아.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랄대로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자들이 이 국가를 이끌었으니 3년 동안 사실상 나라가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